갑자기 AI 주식들이 왜 이렇게 급락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너무 올랐으니까 그냥 좀 쉬어가는 거겠지? 하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요, 만약 그게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거대한 금융 시스템 전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라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 밑에서 무언가 아주 크게 우지큰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건 그냥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단순한 변동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그리고 그 표면 아래 숨겨진 진짜 원인에 마주하게 되면 아마 등골이 좀 오싹해지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가 하락은요, 정말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훨씬 더 큰 문제가 골마 터지기 시작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셈이죠.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첨단 기술의 심장, 실리콘밸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 영국에서 터진 어떤 사건 하나가 마치 나비 효과처럼 지금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금액입니다.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조 6천억 원이에요. 이 상상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영국의 MFS라는 회사에서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이게 그냥 회사가 경영을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고요. 사건의 본질은 바로 사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고 대담하게 설계된 엄청난 규모의 금융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이들이 쓴 수법이 바로 이중담보 사기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 하나를 올려놓고 A라는 사람한테 판 다음에 똑같은 게시물로 B라는 사람한테 또 파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이 수조 원짜리 금융시장에서 벌어진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MFS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바클레이즈 은행에 가서 특정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똑같은 담보 서류를 그대로 들고 이번엔 아틀라스 캐피털이라는 곳에 가서 또 돈을 빌린 거죠. 와, 정말 대담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게 이거죠. 아니, 영국에서 사기를 쳤는데 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 기술주가 폭락을 하냐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상관이길래요? 이 두 사건을 잇는 고리, 이게 바로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정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FFS한테 사기를 당한 이 바클레이즈와 아틀라스가 알고 보니 미국 AI 열풍 뒤에서 막대한 자금을 대주던 세계적인 큰손들이었던 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돈을 팍팍 밀어주던 핵심 자금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큰손들이 영국에서 3조 원이 넘는 돈을 날려버렸으니 회사 장부에 엄청난 구멍이 뻥 뚫린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당장 뭘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든 급하게 현금을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급하게 현금을 마련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수익이 많이 났고 또 가장 잘 팔리는 걸 내다 파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였을까요? 네, 바로 엔비디아 같은 초우량 기술주였던 겁니다. 결국 영국에서 터진 사기 사건이 미국 증시의 매도 버튼을 눌러버린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MFS 사기 사건은요,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건 그냥 한 회사의 범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시스템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하나의 증상일 뿐이라는 거죠. 바로 규제 밖에서 조용히 몸집을 불려온 그림자 금융의 어두운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이 숫자 한번 보시죠. 3조 4천억 달러. MFS 사기 사건의 배경이 된 이 사모대출 시장의 전체 규모가 이 정도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나 거대해진 시장이 투명하게 관리되지도 않고 너무 위험한 방식으로 굴러가면서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게 바로 PIK라는 이자 지급 방식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당장 현금으로 이자 낼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그 이자는 나중에 원금에 합쳐서 한꺼번에 갚을게요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거 딱 그거죠. 우리가 술집 가서 돈 없으면 사장님 외상으로 좀 달아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PIK가 바로 금융시장의 외상 장부인 셈이죠. 당장 현금은 한 푼도 오가지 않은데
빚은 복리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아주 무서운 구조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모대출 시장의 무려 45%, 거의 절반이 사실상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들에게 나간 PIK 대출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실제 현금은 한 푼도 안 들어오는데 장부상으로는 수익이 계속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거품이 쌓이고 있다는 거죠. 위험한 대출이 시장을 지배하고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진 자산으로 모두가 파티를 벌이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 어딘가 익숙하시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이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직전의 그 섬뜩한 그림자를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MVFS라는 거대 사기 사건이 터져서 금융기관들이 큰 손실을 봤다. 둘째, 이 사건의 배경에는 시장의 절반이 이자 폭탄 돌리지를 하는 좀비 상태인 사모대출 시장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 큰손들이 가장 확실한 자산인 우량주를 팔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균열은 과연 또 다른 글로벌 금융위기로 향하는 전주곡일까요? 판단은 물론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는 내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 이런 유령 이자에 의존해 겨우 버티는 기업은 없는지, 그 발밑이 단단한지 한 번쯤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때라는 겁니다.